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7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역시 세 번째 시간에도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보증금과 권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계속 갑과 을이 있다. A라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건물도 좋겠습니다. A라는 건물이라 합시다. 그냥 A라는 건물을 토지가 아닌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을은 무엇을 줘야 되죠?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지급 의무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둘째, 갑이 목적물 A 건물을 넘겨주잖아요. 사용수익하라고. 그러면 A라는 건물을 사용수익하잖아요. 그죠? 수익하게 되잖아요. 법률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임차인이 제때에 차임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임차인이 경제적인 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 있고 또는 도중에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불의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첫째, 차임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료를. 이거 차임 받으려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자기 물건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인데 자기가 사용 수익하지 않고 돈 벌으려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을 제때에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내 물건을 을이 사용 수익하니까 그 물건을 누가 지배해요? 을이 관리하고 을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물건인데도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내가 잘 볼 수도 없잖아요. 감독할 수도 없잖아요. 관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을이 내 물건을 잘 사용 수익해주면 좋은데 제대로 관리 안 해주고 함부로 쓴다든가 뭐 파괴가 된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갑 입장에서 너무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냥 결국 임대인 갑 입장에서는 첫째, 차임을 제대로 잘 받는 거, 제 주된 관심사일 것이고 두 번째 관심사는 내가 빌려준 목적물이 나중에 돌려받을 때 그대로 빌려줄 때 그대로 훼손당하지 않고서 파손되지 않고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임차인의 경우에 따라서 차임을 제대로 지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둘째, 임차인이 관리를 잘못한다든가 부주의 등으로 해서 임차 목적물이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임대인은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듯이 임대차 기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2년, 4년 막 5년이 되잖아요. 장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가능성이. 그랬을 때 임대인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임대인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임대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임대차에 관한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임차권에 있어서의 물권화 현상, 존속기간을 보장해야 된다든가, 처분의 자를 보장해야 된다든가,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든가, 임차권 자체에 대한 방해 배제를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임차인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임대인도 실은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차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목적물을 임차인은 을이 잘 관리해 줄 수 있을까?
함부로 관리할까? 그래서 파손될까? 안 될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불안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보증금이라는 제도예요.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측에서 반드시 임차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합니다.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에게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 이제 지금 거의 금전이니까 금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보증으로. 어떤 보증? 첫째, 차임을 내가 만약 안 내면 그 차임을 그 보증금에서 공제하라. 그걸 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흔히 사회적 용어로서는 그걸 이제 법적 용어는 공제라고 불러요. 공제하라. 그러니까 밀린 차임, 그걸 연체 차임이라 하는데 연체 차임을 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라. 둘째, 내가 사용 중에 파손될 수 있으니까 이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으로 보증금을 사용하라. 뭐 이런 목적에 쓰라고 돈 금전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그럼 임대인이 이 보증금을 받고서 만약에 차임, 연체 차임하면 차임으로서 충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 관리소로서 임차 목적물 만약에 부서졌다든가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우선적으로 이걸 변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감이 들어가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월세라고 해서 차임을 월세를 내잖아요. 차임이잖아요. 매월 내는 형식이잖아요. 월세가 임대차 계획 기본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 뭐 이런 식이죠. 보증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가지고서 자기 손해를 마음 놓고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차임을 충당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는 안정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월세 없이 순전히 보증금만으로서 전부를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이 큰 금액일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뭐 1억짜리가 아니라 뭐 3억짜리가 되고 4억짜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가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목돈이니까. 은행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를 받는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 그 중에서도 좀 더 정확히 하면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전세권이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채권적 전세라는 제도를 사회에서 활용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때 채권으로서 지급한 전세금이 있잖아요. 전세금이라 부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전세 빌리면서 뭐 5억, 3억, 요새 뭐 전세 빌리기 어렵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전세금이 올라갔다. 뭐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이 전세금이 보증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채권적 전세금에 있어서의 전세금은 보증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금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임대인을 위해서. 위하여.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도대체 이 보증금은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임대차 종료 시에 밀린 연체도 차임도 없고 차임도 월세도 밀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파손돼서 없고 완전해.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돌려주는 거잖아요.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맞죠?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밀린 차임이 있으면 그걸 공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있으면 손해배상금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돌려주는 거예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손해가 더 많아서, 그죠? 밀린 연체금이 더 많아서, 공짜로 쓴 것이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공제할 것이 더 많다면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전액을 돌려주든가 차액을 돌려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증금을 아까 갑과 을에서 우리 임차인이 갑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을 지급한다잖아요. 금전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걸 금전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전 소유권 이전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받기는 할 것인데.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느냐? 자기가 차임 연체한 것이 없음을, 손해배상할 것이 없음을, 그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보증금이라는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도 여러분들 원룸 같은 데서 학교 앞에서 할 때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한 그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증금보다도 금전 소유권이 이전이지, 금전 정지 조건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이 이전, 이렇게 하면 와 어마어마한 이제 법률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법률가가 되는 것이죠.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제도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 보증금을 주고받는 것, 계약은 본래의 계약인 임대차 계약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관계?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즉, 이 보증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계약인가? 민법에서는요, 보증금에 대한 제도가 규정이 없어요. 순전히 거래 관행상 발생한 것이고, 이것을 특수벌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는 인정이 되지, 보호가 되지만 규정도 있고, 민법 자체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이것은 임대차 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즉,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 계약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순전히 차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임대차 계약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월세로만 또는 연세로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것도 계약이지만 그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일부도 아니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나 별개의 계약이지만 실은 이 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증금 계약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 그런 뜻입니다. 따를 종자입니다. 따라지는 계약, 딸린 계약 이런 뜻이죠. 딸린 계약. 이런 뜻이죠. 어디에? 임대차 계약에 딸린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계약인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나 취소가 된다면 이 보증금 계약도 따라서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왜? 주와 종의 관계니까. 주종 관계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수반에서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종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본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권, 사용 소유권이라 했잖아요. 임차권과는 별개로 이 보증금 채권,
나중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다 했잖아요. 돌려받기로 했으니까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따로 있고 을이 임대인 갑이 있고 임차 보증금 채권자 반환 채권자인 병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자지만 그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권과는 별도로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처분도 가능한 거예요. 압류도 가능한 거예요. 단 임대차 종료 시에 물건을 돌려받으면서 이제 돌려주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죄송합니다. 보증금 계약에 있어서의 특징입니다. 보증금 계약에 있어서.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보증금을 주고받으면 보증금을 수수하면 이제 임대인 층에서 보증금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보증금의 효력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첫째는 담보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 변제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번 시간은 이 담보적 효력까지만 살펴보고 우선 변제력은 좀 길기 때문에 권리금과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담보적 효력까지만 배우는데 임대인이 받고 있는 보증금의 효력을 본다면 그게 담보적 효력과 우선 변제력이 있다. 그러면 담보적 효력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미 앞서서 조금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기본적으로 뭐였죠? 임대인을 보호하게 한 것이다. 무엇이? 보증금 제도는 어느 경우에 임차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차임을 충당하기 위해서 밀린 월세를 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임차물이 훼손됐을 때 멸실됐다든가 파손되든가 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이 보증금을 통해서 충당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보증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담보적 효력이라 하는 거예요.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을 담보시키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채권이죠? 차임을 달라, 월세 달라. 이런 채권이 차임 채권. 또 어떤 것이 있겠죠? 물건 파손할 때는 손해배상 채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의 첫 번째 효력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이 담보적 효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이 바로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보적 효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거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은 전혀 별개 채권이다. 그래서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손해를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때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때 역시 이 손해배상도 이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되니까 그러면 우선 변제력도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는 내 보증금을 임대인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우선적으로 내가 밀린 월세를 다른 채권자에 앞서서 내가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배상을 내가 충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1억 원인데 밀리는 월세가 1,000만 원 밀렸고 물건 파손비가 2천만 원이다. 수리비가 한다면 3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도 그 사람의 우선해서 내가 변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증금의 우선 변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은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이 먼저 발생했느냐, 늦게 발생했느냐. 여러 명의 채권이 있고, 채권자가 있고, 채권이 여러 개일 때, 또는 채권이 기냐, 짧으냐, 뭐, 금액이 크냐, 나쁘냐,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채권자는 동등하게 평등돼서 n분의 1로 가는 거예요. 채권에게, 안분, 채권에게 비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재산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채권자가 3천만 원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을이라는 채권자가 역시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요. 6천만 원이잖아요. 그 채권의 합계는. 그럼 이 채무자의 재산으로서는 만족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못 갚으니까. 그랬을 때 갑이 먼저 가져가냐, 을이 먼저 가져가냐가 문제되는데 그때는 안분한다는 거예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그럼 어때죠? 3천만 원, 3천만 원 똑같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씩인 거죠. 2분의 1씩이니까 3천만 원 2분의 1은 얼마죠? 1,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도 1,500만 원밖에 못 가져가고 을도 1,500만 원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4천만 원이다. 을은 2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분의 1은 4천만 원, 2분의 1은 2천만 원이죠. 1은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1,000만 원에, 아니 2천만 원에 2분의 1은 1,000만 원이죠. 그럼 결국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갑이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을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차보증금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자기 채권을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임차보증 범위 내에서는. 그냥 다른 채권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나눠 갖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 임대차 보증금에 있어서의 어떤 임대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갑과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 보증금을 1억을 줬습니다. 월세를 1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2년 다 끝나기 전에, 즉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월세를 밀려서 10달을 밀렸어요. 10달. 10개월을. 밀린 월세가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직 임대차 종료는 아직 안 끝났어요. 1년 지났는데 지금 10개월 밀렸어. 진짜 많이 안 됐네요. 임차인이. 그랬을 때 임대인이 독촉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 빨리 차임 내라고, 월세 내라고. 그때 임차인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1억 원을 줬는데 아직 1,000만 원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억 준 거 중에서 1,000만 원 까십시오. 난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임대차 종료될 때 대신 난 9천만 원 받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끝났을 때 1,000만 원을 까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제할 수 있지만, 미리 임대차가 존속 중에, 계속되는 중에 먼저 까주시오. 나 앞으로 그거 깔 때까지 난 차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형벌이 어렵습니다. 이 주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거꾸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먼저 이 1,000만 원을 깔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해되셨죠?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 존속 중에.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로서 그래서 미리 까라 하는 주장이 허용이 안 되지만, 공제해라 주장이 허용이 안 되지만, 임대인은 임의로 공제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더 넓은 것이죠. 그러나 임차인은 까십시오. 나 월세 못 주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월세 안 주잖아요. 그러면 월세 차임 미지급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임대인이. 그때 계약 해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월세 보증금 줬는데 아직 보증금 남아있으니 거기서 까십시오. 이런 주장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되잖아요. 기간이 끝난다든가 해서 임대차 종료가 되면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어도, 특별한 주장이 없어도 이 임차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머지만 돌려주면 돼요. 공제하겠다라고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런 의미의 성격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자, 갑을 병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갑이 임대인이에요. 우리 임차인이에요. 병이 아니죠? 연료해야 되겠다, 병이. 이 A 토지였어요.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즉 매도를 했어요. 누가?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그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보증금은 누가 갖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나중에 반환을 누가 해줄 것이냐는 거예요. 왜? 보증금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돌려주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나중에 돌려줘야 돼요. 그랬을 때 돌려주는 의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문제 되는 거예요. 즉 임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자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가 대항력을 갖고 있잖아요. 임차권이. 이 병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병이 승계한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병이 의뢰에 대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병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게 5억짜리 매매금이었고 보증금이 1억이었다면 이 1억을 빼고 4억만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1억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보증금에서의 어떤 보증금의 승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는 건 누구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보증금의 반환과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